시작합시다. 자, 오늘은 로그 함수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 자, 로그 함수. 자, 로그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죠. y는 로그 a x 이렇게 쓰는 거 우리 로그 함수라고 하고요. 지수 함수하고는 다르게 로그는 뭐가 있어? 밑이 있고요. 진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밑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진수 x는 반드시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죠. 그 다음에 밑은 a는 0보다 크고 뭐가 될 수 없어요? 1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밑, 그 다음 얘는 진수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로그를 쓸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근데 실은 우리가 로그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죠? 지수하고 로그를 같이 배웠는데 로그 함수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죠? 지수 함수와 관계성. 역함수라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지수 함수는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의 역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x와 y를 바꿔준 다음에 y는 하고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y는 a 로그 a의 y거든요. 근데 x와 y를 바꾸잖아. 그래서 y는 뭐가 되는 거야? 로그 a의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함수와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배웠던 지수함수의 성질과 로그함수의 성질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똑같다라는 건 아니고, 이 역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y하고 x를 바꾼 거. 그치? 이게 우리가 성질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y는 ax제곱에 대한 성질들이 존재했었죠. 그거에 x값과 y값이 존재할 때 걔네들을 뭐하면 바꿔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로그 ax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x와 y가 나올 때. x와 y가 안 나오면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복습 차원에서 y는 ax제곱과 한번 로그 ax를 비교해 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정의역을 한번 찾아보자. 정의역. 정의역은 어떻게 되죠? 정의역. 자, y는 ax제곱의 정의역이 어떻게 돼? 모든 실수죠? 그치? 자, 그러면 로그 ax하고 한번 y는 ax제곱을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까?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해보자. 그럼 좀 더 쉬우니까. 자, 그래서 x축, y축. 자, y는 ax제곱 항상 어디를 지나면서 0,1을 지나면서 a가 1보다 클 때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ax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역함수랑 y하고 x를 바꾸는 거잖아. 그거는 y는 x 대칭이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표현인 거야. 그래서 y는 x가 이렇게 있다면 얘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1,0을 지나면서 항상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 a가 1보다 클 때야. 여기에서 지금 얘네들은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대칭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넘어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려줄 거야? 이렇게 그려진다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죠? 이게 좌우 대칭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정의역부터 한번 찾아보자. 자, 지금 여기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실수? 전체가 되죠? 정의역은 뭘 의미해? x값을 의미하죠? 그치? 그 다음에 치역. 치역은 어떻게 되지? 지수함수에서 x축보다 다 지금 어디 있어? 위에 있죠? x축보다 위에 있다? 그럼 치역은 뭐라고 쓰면 돼?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 얘가 y잖아, 치역이. 그러니까 얘는 정의역이 뭐가 될까요? x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똑같이. x 같은 경우는 다 오른쪽 0보다 큰 쪽에만 있잖아, 함수들이. 그죠? x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죠. 그럼 로그 함수에서는 치역이 뭐가 될까? 실수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 어디를 지난다고 항상? 0,1을 지난 다음에 얘가 0,1을 지난대요. 0,1 지난다고. 그럼 로그 함수는 어디를 지날까요? 1,0을 지나는 거야. x. 얘가 x 좌표고 얘가 y 좌표잖아.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주니까 뭘 지나는 거야? 1,0을 지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a가 지금 1보다 클 때 얘 무슨 함수라고 했어? 증가함수죠? 그치? 그럼 얘는 무슨 함수일까? 감소함수다? 아니, a가 1보다 클 때 증가인 거지. x하고 y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도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 똑같아요. 증가하잖아. x가 증가할 때 y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x가 증가할 때 y가 올라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증가함수, 얘도 증가함수. 왜? a가 1보다 크니까. a는 x하고 y하고 관련된 값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증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다음 또 한 가지는 더 뭐냐면 얘는 무슨 함수라고 하지? 지수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야? x1과 x2가 뭐하면? 위에다 쓸게요. x1과 x2가 뭐하면? 같지 않으면 뭐가 같지 않다? y1과 y2가 같지 않다. 이거를 우리 1대1 함수라고 하죠. 얘를 찾는 방법, 1대1 함수 찾는 방법은 뭐야? x축과 평행하게 딱 선분을 딱 그렸을 때, 직선을 그렸을 때 한 번만 만나면 1대1 함수야. 걔는 한 번씩만 만나죠? 이렇게 얘는 1대1 함수라고. 얘도 마찬가지지. 한 번씩만 만나도 다. 그치? 그럼 1대1 함수가 아닌 건 뭐냐? 대표적으로 이런 거 3차 함수거든요? 얘 1대1 함수 아니야. 아니죠? 몇 번 만나요? 여기서? 2번 만나요? 여기서 몇 번 만나? 3번이나 만나지? 그러니까 얘 1대1 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로그 함수 배우면서 우리는 지수 함수를 이미 배웠어요. 당연히 걔가 순서가 바뀌지만 y하고 x. 그 다음에 y는 ax제곱 지수함수와 y는 로그 x의 무슨 관계라고? 둘이 역함수다라는 거. 관계가. 역함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y하고 x를 바꾼다고. 또는 얘를 같은 말로 뭐라 표현한다고? y는 x 대칭이라고. 같은 뜻이야, 얘네들이. 얘가 지수함수, 얘가 로그함수. 아시겠습니까?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문제 번호 379번. y는 2분의 1 x제곱의 역함수를 구해라. 자, 역함수를 구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x와 y를 바꾸라고요. 따라서 x는 2분의 1 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y는 하고 정리하는 게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y는 어떻게? 로그 2분의 1에 x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죠. 다음 381번. 자, 381번은 의외로 간단하죠. 하지만 그 값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숲을 볼 거예요. 자, f1을 구하래. fx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로그 2x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럼 x에다 1 대입하면 몇인가요? 0이죠? 그치? 그 다음 382번은 f2를 구하라고 했지. f2는 몇인가요? 2 대입하면 1이죠? 자, 그럼 이 두 개만 봤을 때 1에서 2로 x값은 어떻게 됐어? 증가했죠? 0에서 1로 x값 어떻게 됐어?
증가했네. 아, y값. 그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증가함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어디를 보면 돼? 얘를 확인하면 되겠죠. 1보다 크죠? 그럼 얘는 증가함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a가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고,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수함수다. 그러면 얘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385번. 자, 385번에서 fx는 로그 3분의 1 x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를? f1을 구하래. f1은 몇이야? 0이죠? x에다 1 대입하면 무조건 0입니다. 그죠? 그 다음 f 27분의 1. 27분의 1은 3분의 1을 세제곱한 거죠? 그럼 여기다 3분의 1 세제곱 대입하면 다음 몇이야?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1에서 27분의 1로 지금 x값은 어떻게 됐어? 감소했어요? 그치? 얘는 27분의 27이니까 감소했죠? 근데 y값은 어떻게 됐니? 증가했죠? 그러니까 x값은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건 무슨 함수라고 한다? 감소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문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a값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고, 지금 1보다 크죠?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a가 0과 1 사이에 있죠? 몇이야? 3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감소함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로그 AX의 성질도 한번 해보자. 로그 AX의 성질. 자, 문제 번호는 389번. 자, 첫 번째 식문을 쓰자. y는 로그 3x.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정의역은 실수 전체다. 맞아? 정의역 실수 전체야? 0보다 크죠? x는 0보다 커야지? 기억 틀렸고. 그 다음 니은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맞아? 네. 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그 다음 그래프는 3,0을 지난다. 3 대입해볼까? 그러면 3, 어디를 지나니? 1을 지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지. 그래,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식은 x는 0이다. 자, 그러면 봐봐. 자, 아까 우리 하나 안 했네. 자, 점근선이라는 것은 결국 뭐야? 만나지 않는 거지. x가 엄청 커져도 엄청 작아져도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얘는 점근선이 뭐였어? x축이었어요. 여기다 추가합시다.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쓰자. 점근선. 점근선이 뭐라고? 점근선은 x축이라고. 자, 그러면 로그 x의 점근선은 뭐가 될까? 그렇죠. y축 되겠지. x와 y가 바뀌어야 된다며. 그러니까 점근선은 뭐라고? 여기서 y축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점근선 x축이라고 있는데 로그에서 어디에 붙어 있는 게 점근선이라고 했어? 뒤에 이만큼 더해져 있는 거 있지? 얘가 점근선이라고요. 왜냐면 y축으로 뭐 하는 거니까 이 뒤에다 더한 것은 평행 이동했을 때 우리 뒤에다 더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점근선이라고. 그럼 얘는 이제 y축인데 결국은 x축으로 평행 이동을 할 때 점근선이 바뀌겠지? 그러면 점근선이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 여기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점근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2라고 했어. 얘 x 대신에.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럼 점근선도 똑같이 이동을 해야 되겠지. 그럼 점근선은 뭘까? x는 2인 거야.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 더해지는 게 점근선이야. 로그는 아니 지수는. 근데 로그는 x축으로 평행 이동을 해야 되니까 x 안에 있는 게 0으로 만드는 게 뭐라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0인 거니까 x는 2지. 걔가 점근선의 방정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점근선은 x는 0이다. y축이라는 거지? 맞나요? 맞습니다. 리을도 정답이에요. 그 다음 미음. x의 값이 증가하면 y값 증가한다? 맞아요? 맞죠? 1보다 크죠? 그래서 미음도 맞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로그 함수의 뭐가 되냐면 성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로그 함수의 성질을 반드시 뭐 해야 돼? 익혀두고
문제 풀면서 계속 적용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평행이동, 대칭이동. 우리 맨날 했던 거죠? 그치? 안 해도 되겠지? 해줘 한번? 한번 할까? 가자, 평행이동 그러면. 자, 58페이지. 평행이동의 그 x축 첫 번째.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 그 다음에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했대. 그럼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될까요? x 마이너스 m 대입하면 되겠죠? 그 다음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y 마이너스 n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이번에는 평행이동은 이제 x축 또는 y축밖에 없죠? 그러면은 대칭. x축 대칭이동. x축 대칭. 자, x축 대칭이다. 그러면 y 대신에 뭐 대입하면 돼?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면 되겠죠. 자,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y는 x 대칭. 얘는 어떻게 한다? y하고 x를 바꿔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치? 얘가 전부예요. 당연히 전대칭, 선대칭도 있기는 한데 그때 그거는 이제 더 어려운 거라서 여기에는 잘 안 나와요. 얘네들만 알고 있으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 다 풀 수 있어.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를 풀러가 봅시다. 뒤로 넘어가 보자. 자, 유형 1번. 자, fx는 로그 a의 x 플러스 2 플러스 1에 대하여 f는 5래요. f는 5. 자, 그러면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2 대입했을 때 값이 몇이다? 5 구해보자. 5는 2 대입하면 로그 a에 4 플러스 1이죠. 자, 2항에서 빼면 4. 따라서 4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에 4니까 4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죠? 4는 뭐야? 2의 제곱. 그러면 제곱 뭐 할 수 있어? 약분할 수 있죠? 그럼 a제곱 1에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는 0보다 크다라고 써있네요. 보기에서. 따라서 답은 몇?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어제 수투 때 우리 뭐 한다고 했더라? 세희야? 수업 나간다고 했지? 네. 그치?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겁니다. 공일이요? 유형 2번.
y는 로그 ax의 성질을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자 1번 정의역은 x는 0보다 크다. 맞나요? 네. 맞죠. 1,0을 지나고 y축을 정분선을 한다. 맞죠? 네. 3번 a가 0과 1 사이일 때 x값 증가 y값 감소한다. 네. 맞죠? 4번 그래프 y는 a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맞죠? 역함수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4번은. 나 5번은 y는 로그 a분의 1 x의 그래프와 y축에 대해 대칭이다. 5번 한번 해볼게요. 5번 y는 로그 a분의 1 x래. 그럼 얘는 a분의 1은 a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1제곱. 미세에 있는 지수는 어디로 간다? 로그 앞에 분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로그 a의 x. 그럼 얘는 뭐와 같아? 마이너스 로그 a의 x와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y 대신에 뭐가 된 거야? 실은 얘는 마이너스 y는 로그 a의 x와 같지? 그럼 무슨 축 대칭을 해야 돼? x축 대칭을 해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y축 대칭이 아니라 x축 대칭이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그리고 우리 지금 확통 예원아 저기 언제냐 저기 화금 10시 반 확인해봐. 세이도 저도요? 너도 해야 돼. 언제부터요? 다음 주부터. 화금 10시 반이요? 네. 10시 반? 미는 못하겠네요. 왜? 걔 국어 있잖아요. 그래? 화금 안 되는데? 10시 반. 그러면 부호쌤한테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시간 되는지. 쌤이 시간이 그때밖에 안 돼서 안 되면 주말에 해야 되는데 왜? 시간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파일럿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데? 영어 수학. 영어 수학 집? 그럼 안 팍스네. 야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잡은 거야. 9시 10분 끝나고 바로 10시 반. 네, 그게 안 돼요. 왜?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언제 하지? 주말에는 몇 시예요? 주말에 10시 반. 더 최악이다. 10시 반에 할까? 저 주말 안 돼요. 왜? 일요일에 수업 4개 있어요. 화금 아니면 주말밖에 안 되는데? 저 월목밖에 안 돼요. 월목은 선생님이 수업이 다 차 있어. 헐. 화금 할래? 토일 할래? 네가 선택해. 생각 좀 할게요. 다음 주 바로 해야 돼. 네, 그 전까지 생각 좀. 토일이에요 만약에 하면? 토일 7시 50분도 가능해. 저 일요일 수업 안 돼요. 저 영어 수업 쓰고 그래? 그럼 10시 반. 그럼 토일 10시 반, 화금 10시 반 둘 중에 하나. 저 수학 재볼게요, 다음 주까지. 뭐 다음 주까지 오늘까지 생각해. 아, 오늘 수투 끝나기 전까지. 네. 알았지? 책은 센으로 할 겁니다. 네. 합동센. 개념원리 할까? 뭐가 더 쉬워요? 쉬운 건 개념원리가 쉽지. 그럼 그걸로 해요. 근데 예영이 너 센 샀지? 아니요, 그거 딴지 샀어요. 딴지 떠가져요. 그래? 뭐 할래? 센 할래? 개념원리 할래? 개념. 쉬운 걸로. 개념원리가 쉽긴 하지. 센보다. 근데 일요일 하면 빡세긴 한데. 빡세지. 수업이 4개 있는데 그럼. 원래 주말엔 원래 그래. 그리고 이제 3월달 되면 시간표가 좀 바뀔 거야. 좀 분산될 거예요. 주말 수업이. 고2 수업. 아무튼 얘기해줘. 시간이랑 전체적으로 가능한 시간이랑 교재. 개념을 또는 센. 뭐 그 이상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원래 확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학창 시절부터 좋아하지 않았어. 기피하는 과목인데. 나 맨날 쌤이 말한 시간대가 다 되는 거지? 돼야지. 너무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항상 영어가 겹치지 않아요. 선생님이 말하는 시간대. 겹치길 바라는 것처럼 들리네. 아니죠. 자, 보자. 자, 얘는 먼저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이 지금 같이 병행된 건데, 얘네들을 할 때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식을 살짝 바꿔볼게.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인데요. 마이너스를 묶을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묶어야 돼. 그래야 평행 이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걸까? 2. y축으로 얼마만큼? 1.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함수였냐면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를 함수를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원래 어떤 함수였냐면 y는 로그 2의 x 그래프 함수를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마이너스 x 들어가서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인 거죠. 그 다음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가 또 곱해졌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 이거 했었지.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을 한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x축, y축 대칭하고 나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런 함수가 된다는 거지. 그죠? 자, 보자. 자, 1번 보세요. 정의역은 x는 2보다 크다. 자, 얘는 이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형태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저렇게 써준 거고요. 자, x 정의역을 구할 때 결국 x를 봐야 돼. x. 그럼 진수를 봐봐. 진수. 진수는 항상 뭐보다 크다고 했어요? 0보다 크다고 했죠? 여기서 진수는 뭐야? 얘잖아, 얘. 얘는 항상 2보다 0보다 뭐 해야 돼? 항상 커야 돼요. 대칭이든 평행이든 다 상관없이 항상 뭐라고? 0보다 커야 된다고, 진수는. 그러니까 2-x는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한다. 따라서 x는 뭐보다 작아야 돼? 2보다 작다가 뭐가 되는 거야? 결국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진수 조건이. 그죠? 자, 그러면 1번 맞아서 틀렸어. 맞았죠. 자, 그 다음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식 선생님 어떻게 구하라고 했니? 얘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그럼 2-x가 0이 되는 게 뭐야? x는 2죠. 그러니까 x는 2가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2번 맞아서 틀렸어요. 맞았죠. 3번 1,1을 지난다. 뭐 하면 돼? 대입. 1 대입하면 몇이야? 1이죠. 그럼 로그 2의 1은 0이죠. 남는 건 1. 1,1 지나죠. 그치? 그 다음 4번. 자, 4번은 우선 건너뛰고요. 자, 답은 4번인데 5번 그래프 y는 여기 봐봐. 로그 2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여 그래프를 구한다. 맞아 안 맞아? 맞죠? 5번까지 맞았죠? 네, 이거를 보여주려고 시는 연습을 한 겁니다. 4번 보자. 자, 먼저 로그 2x를 그려볼게. 여기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보자. 자, 로그 2x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얘를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하면 어디로 갈까? 여기로 오겠죠? 그치?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얘네들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증가가 감소되고 감소가 증가가 돼? 안 바뀌죠? 그러면 얘라는 거네? 그럼 x가 증가할 때 y가 어때? 증가하고 있지. 5번, 4번 보세요. 증가하는데 y값 뭐 한다? 감소한다 했으니까 뭐 했어? 틀렸죠? 증가할 때 증가한 얘는 증가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2분의 1에 a-b 제곱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면, 자, 1을 대입했을 때 0이죠? 그치? 자, a를 대입해보자. a. 그러면 로그 2의 a는 얘 값이랑 같잖아? 그럼 얘는 뭐와 같아? 1과 같지? 그러면 a는 몇이야? 2가 되겠죠? 그 다음 b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로그 2의 b는 몇이니? 이거잖아. 뭐와 같아? a와 같죠? 따라서 b는 몇이야? 2의 a제곱? 근데 a가 2라며. 그럼 b는 몇이야?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b의 2분의 1의 a-b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 보기들을 보니까 문제 지금 뭐라고 써있어? 뭐 a분의 c, b분의 c 뭐 이런 식으로 써있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값을 찾기보다는 결국 이런 관련된 값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치? 그 다음 c를 한번 대입해볼까요? 그럼 로그 2의 c는 뭐와 같아? b와 같죠? 그러면 굳이 값을 구하지 말고 여기에서 a-b를 구한다는 것은 여기서 얘를 빼라 라는 거겠네. 자, 여기서 여기 빼보죠. 따라서 a-b는 몇이야? 여기서 여기 뺀 거니까 로그 2의 b에서 로그 2의 c를 빼주면 되겠죠? 그치? 근데 로그의 빼기는 뭐와 같아? 나누기랑 맞죠? 로그 2의 c분의 b와 같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분의 1 제곱이지. 2분의 1의 전체 제곱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뭐 하죠? 그냥 여기서 바로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a-b 값을 구했으니까. 그러면 자, c분의 b는 뭐라고 해줄 수 있어? 2에 a-b 제곱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2분의 1이거든. 얘는 2고. 그러면은 얘하고 2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1제곱을 각각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b분에 따라서 답은 b분의 c는 뭐라고 해줄 수 있어? 2분의 1에 a-b 제곱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 그죠? 얘를 마이너스 1제곱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 y 대신 x, x 대신 y. 따라서 x는 로그 4의 y 마이너스 2 플러스 3 정리하면 되겠죠? 3 이항하면 로그 4의 y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3 따라서 y 마이너스 2는 4의 x 마이너스 3제곱 따라서 y는 4의 x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써있단 말이야. 지금 밑이 2라고 써있죠? 그럼 우리가 2로 소인을 분해해주면 되겠지. 2에 2x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EX가 돼 있네? 근데 나 왜 갑자기 여기 EX가 됐냐? X인데 마음이 급했네. 이렇게. 그죠? 그럼 B는 A는 C는 다 구할 수 있겠지.
자, A, B, C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대소를 비교해봐. 그럼 밑이 5니까 5로 바꿔주면 되겠죠? 소인수 분했을 때. 자, 그럼 얘 먼저 해보자. 그럼 얘는 로그 5의 제곱에 115죠.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지수는 어디로 간다고? 분모로 간다고, 그죠? 그러면 2분의 1에 로그 5에 115. 근데 로그 앞에 곱해져 있는 건 또 어디로 갈 수 있어? 지수로 갈 수 있죠. 진수의 지수. 그럼 2분의 1은 제곱근으로 바꿔주면 뭐가 돼? 제곱근 루트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얘도 로그 5로 바꿔보자. 로그 5로 바꾸면 5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3이 되려면 자, 그 다음에 여기 로그 앞에 곱해져 있는 건 어디로 간다고? 진수의 지수로 간다고. 따라서 얘는 로그 5에 9죠. 얘는 로그 5에 125. 얘는 로그 5에 루트 115. 비교할 수 있겠네? 누가 제일 커? 125가 제일 크죠? 그 다음 루트 115는 100보다 루트 100보다 크지? 그러니까 얘는 10을 넘어갈 거야. 얘는 10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다음에 자 60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와 있지? 좀 오랜만에. 유통기한 지났는데? 2023년이지. 해요. 어제 사갖고 온 건데. 사람은 써먹은 걸 주겠어요. 근데 유통기한이 이제 바뀐대요. 어떻게 해요? 유통기한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원래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실은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뭐 건강한 거를 먹기를 이제 그 뭐 웰빙 시대다 뭐 옛날 단어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너무 폐기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실은 이게 다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다 납품을 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폐기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폐기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유통기한이라는 거 대신에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더 늘어날 거야 아마.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 좀 쉽게 상하는 거 뭐 우유 유제품 같은 거는 금방금방 상하잖아. 냉장고에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유통기한이 지나도 실은 안 먹어봤어요 한 번도? 먹어봤죠. 근데 뭐 탈나거나 뭐 그렇지는 않잖아. 전혀 이상이 없어요. 단 그거를 문을 개봉을 한 상태에서 놓으면 안 되고 개봉하지 않고 누가 마시거나 그러지 않고 만약 냉장고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실은 유통기한보다 더 지나더라도 먹는 데는 전혀 탈이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실은 폐기하는 게 굉장히 많지.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죠 실은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아마 그게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소비자 뭐 어찌고저쩌고 이렇게 된대요. 정확하게 단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로 넘어가서 최대 최소. 최대 최소 구해봐. 최대 최소.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자, 그러면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우리가 1대1 함수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x값 증가할 때 y값이 계속 증가하거나 x값 증가할 때 y값이 계속 감소하는 그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최대 최소는 항상 뭐가 주어지냐면 범위가 주어져요. 범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n보다 크거나 같거나 n보다 작은 이런 범위를 주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우리가 최대치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두 가지로 나뉘죠. 언제? 로그 y는 로그 ax에서 로그 함수에서 a가 뭐일 때? a가 1보다 클 때. 이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그치? 증가함수. 그럼 증가함수라는 것은 x의 값이 커지면 y 값도 어때야 돼?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x가 클 때 무슨 값을 가져야 될까? y가 제일 큰 최대값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fn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x에다 몇을 대입했을 때가 가장 작은 값을 대입했을 때가 y 값도 가장 작는 거라고요. 증가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fm이 같아지네. 바꾸자. ab로 바꿉시다. 그래서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fb가 최대값이 될 거고요. fa가 최소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a가 중요하죠. 그 다음 두 번째. a가 이번에 뭐일 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무슨 함수라고 한다고? 감소 함수라고 한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a가 x가 제일 클 때 y는 어때야 돼? 제일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fb일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 그 다음에 fa일 때가 무슨 값?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전부예요. 최대 최소값은. 그러니까 뭐를 잘 보면 돼? 증가냐 감소냐 이 두 가지만 잘 보시면 되겠죠. 자, 로그 방식까지 할까? 로그 방식까지 하자. 로그 방정식. 자, 로그 방정식이란 좌변과 우변에 각각 뭐가 나올 때? 로그라는 뭐가 식이 나올 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첫 번째, 로그 a의 fx와 우변에도 마찬가지로 로그가 나왔어요. 이렇게 로그 a의 gx 두 개가 같대. 방정식이 됐죠? 그치? 그러면 얘는 뭐라고 써줘? 해석해주면 돼. 풀이 fx와 gx가 뭐하면?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양변이 같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이번에 로그 ax가 뭐 할 때? 로그 ax가 반복적으로 나올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로그 ax가 1번을 빼먹었다. 쉬운 건데 가장 쉬운 거. 자, 로그 ax가 반복적으로 나온다. 반복이 된다. 그럼 뭐 해야 돼? 무조건 치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0번도 한번 써보자. 0번. 그냥 3번이라 쓰겠습니다. 쉬운 건데. 로그 afx가 상수로 이렇게 나올 때 로그 afx가 b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어떻게 풀이해주면 될까? fx는 a의 b제곱 이렇게 상수가 되겠죠 우변은? 그럼 뭐가 돼? 또 그냥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또 풀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제일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진수와 같을 때, 그 다음 로그 ax가 반복될 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번에는 진수는 같아요. 근데 밑이 다를 때 이렇게 로그 gx fx는 로그 hx fx 그러니까 진수는 이렇게 같다고. 근데 밑이 다를 때 그럼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첫 번째 풀이라는 방법은 두 가지를 다 챙겨야 됩니다. 자, 먼저 gx하고 hx가 뭐하면 당연히 같으면 같아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fx가 뭐가 되면 1이 되면 0이 되죠. 여기도 fx가 1이 되니까 0이 되잖아. 그럼 뭐 해줘? 같아지지? 그럼 fx도 결국 x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그럼 x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fx가 뭐일 때? 1일 때 이렇게 총 두 가지를 챙겨주셔야 돼요. 밑이 같을 때랑 fx가 1일 때 두 가지.
그다음 5번째. 이제 지수에 또 뭐가 있을 때?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 얘를 풀이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양변은 로그를 취해줍니다. 양변에 로그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 나서 뭐하면 걔를 방정식으로 풀면 똑같이 이런 꼴 또는 1번 또는 2번 또는 4번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는 양변에 로그를 해주자. 그럼 밑은 누가 결정한다? 문제에 나와 있는 걸로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몇 문제 한번 풀어보자.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볼게요. 사공 6번 한번 풀어보자. 쉬운 거. 로그 2에 2x-1에 3이다. 이렇게 주어졌어. 자, 그러면 2x-1은 어떻게 돼?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2의 세제곱은 8 마이너스를 이항하면 9 따라서 x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저기 어디냐 408번 408번에 로그 3에 5x-1는 로그 3에 2x 플러스 3. 그럼 밑이 이미 같죠? 상수로 같잖아. 그럼 뭐가 같으면 돼? 진수끼리 뭐 하면 될까?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5x-1은 2x 플러스 3이다. 2x 이항하고 마이너스 1 이항하니까 3x는 4. 따라서 x는 3분의 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410번. 자, 로그 x 제곱 마이너스 로그 x의 대제곱 이것이 0이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진수의 지수잖아. 그러면 로그 앞에 뭐가 된다고? 곱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여기로 갈 거야. 하고 났더니 뭐가 보여? 반복적인 게 보이나요? 그럼 반복적인 게 보이면 뭐 한다? 치환한다. 따라서 로그 x를 a라고 한번 치환해보자. 로그 x를 a. 땡. 4분의 1? 왜? 진수의 지수는 로그 앞에 곱해지는 거지. 4분의 1이 되면 밑에 있는 지수가 나와야 4분의 1이 분모로 가는 거고 진수의 지수는 그냥 로그 앞에 곱해지는 거야. 분자로 가는 거죠. 정확하게는. 그죠? 자, 그럼 얘를 a라고 한다면 식은 a제곱 마이너스 4a는 0이죠? 인수분해 됩니까? 가능하죠? 따라서 a 곱하기 a 마이너스 4는 몇이다? 0이다. 따라서 a는 몇? 0 또는 4. 근데 a가 뭐라면 로그 x야. 그럼 로그 x가 0일 때랑 4일 때가 되겠네? 밑이 어딨어? 없네? 없을 때는 뭐야? 10. 그러면 따라서 x는 뭐야? 10의 0제곱이니까 1 또는 10의 4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번 자, 412번 보세요. x 플러스 3. 자, 좌변에 보니까 밑이 2야. 우변에 보니까 밑이 3이야. 같을 수 있어 없어? 밑이 같을 수 없죠. 그럼 진수가 같을 수 있어 없어? 이미 같잖아. 그런데 좌변과 우변은 같대. 그럼 4 플러스 x가 뭐가 되면 될까? 4 플러스 x 진수가 뭐가 되면 된댔어? 1. 여기 있잖아. 이거.
그죠? 그럼 4 플러스 x가 1이니까 x는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우선은 진수가 같죠? 그럼 밑이 뭐 하면 돼?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6은 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2x 마이너스 4 2x 마이너스 4 얘가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x는 몇이야? x는 10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될 수 있다 했어? x 마이너스 7이 1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0이 되니까 같아지잖아? 따라서 x는 몇이야? 8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봤고요.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 한번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 예시는 없네요. 이거 풀어볼까? 414번 얘 그냥 풀어보자. 얘 로그 있네. 어려우니까 지금 표까지 만들어 갖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x 414번 x의 로그 2x 제곱은 16이다. 지금 이제 지수에 이제 로그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뭐 해야 돼? 양변을 뭐 한다? 로그를 취해진다. 근데 로그를 지금 보면 지수의 밑이 몇이야? 2죠. 로그의 밑이 2지. 그러면 양변을 로그 2로 뭐 해주면 돼? 씌워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x의 로그 2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로그 2의 16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로그 2의 16은 몇이야? 4. 그 다음에 진수의 지수는 어디로 간다고? 로그 앞에 곱해진다고. 그러면 로그 2의 x가 곱해지겠죠? 근데 얘도 로그 2x네? 그러니까 뭐야? 제곱. 따라서 로그 2x는 2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되겠지. 왜? 이거의 제곱은 4니까. 그죠? 따라서 x는 2의 제곱이거나 또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거나. 그죠? 4분의 1 가능하죠? x가. 자, 뒤로 넘어가서 몇 문제만 더 풀어보자. 유형 7번. y는 로그 5에 4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했는데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뭘 구하라고 했어?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지? 자 그러면 쌤이 아까 최대 최소 구하려면 뭘 중요하게 봐야 된다? 증가한지 감소함수인지 걔를 보려면 뭐를 보면 돼? 밑을 보면 되겠죠? 밑이 뭐야? 5죠? 1보다 크지? 그지? 그럼 1보다 크니까 얘는 증가함수겠네? 그럼 x에다 몇을 대입했을 때가? 6을 대입했을 때가 무슨 값? 최대값. 그러면 얘를 fx라고 한다면 f6은 최대값. 그 다음 x에다 몇을 대입했을 때가 가장 작아? 1. 얘가 최소값 이렇게 하면 되겠지. 구해보세요. 최대 최소.
됐어요? 네. 최대값 몇 나오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최소값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맞아? 세이 나왔어? 네. 그 다음 유형 8번 가보자. 자, 유형 8번에서도 범위를 주어줬어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범위가 항상 나와야 돼요. 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보면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얘는 뭐야 그냥 1차 함수거든요. 그럼 얘는 그냥 커질 때 커지고 작을 때 작아질 거라는 거야. 그런데 얘를 보면 얘는 뭐야? 2차 함수야. 그럼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 중에 언제 커지고 언제 작아지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서 얘를 우리가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gx. 자, 그럼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7 플러스 7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 함수를 확인하려면 뭐 하면 돼? 표준형을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위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이 잡혀 1,8이네? 자, 그럼 위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이 1,8이라고요. 여기가 1,8. 자, 그리고 나서 범위를 보세요. 마이너스 1하고 이 사이에 있는 거지? 마이너스 1 어디 있어? 이쯤 있겠죠? 2는 어디니? 이쯤 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네. 이렇게. 그쵸? 그럼 2차 함수는 항상 뭐보다? 얘보단 크거나 같고 뭐보단 작거나 같을까? 얘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프들이. 이 범위에 있을 때.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몇이야? 함수값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대입해봐. 마이너스 1일 때 4인가요? 그치? 4. g 마이너스 1이 4다. 그 다음에 1일 때 몇이야? 8이죠? x가 1일 때 8. 그치? 그러니까 여기보다 크고 여기보다 항상 작다고. 뭐가? gx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이제 문제 풀러 갈 건데, 자, 우선은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그 말은 gx가 가장 클 때 이 y는 가장 클까 가장 작을까? 가장 크겠지. 왜? 증가함수니까. 그럼 gx가 가장 작을 때 이 y 가장 작겠지. 증가함수니까. 얘가 또 감소함수는 반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gx가 가장 클 때니까 몇이야? 8. 그러면 로그 2의 8이니까 몇이니? 최대값은 3 이렇게 될 거고, 최소값은 몇이야? 얘가 몇이었어? 4였잖아. 그러면 얘가 4인 거니까 최소값은 몇이야?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얘가 가장 클 때 최대값, 얘가 가장 작을 때 최소값,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먼저 범위를 보고 뭐 그 자식할 걸 떠나서 먼저 뭐가 보여?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보이죠? 그럼 뭐 한다? 치환한다. 자, 그러면 로그 2x를 a라고 치환해보자. 그럼 식이 어떻게 변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죠. 그치? 자, 그러면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16까지거든요? 그럼 a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a의 범위는 모든 항에다가 뭐 로그 2를 만들어서 씌워주면 되는 거야. 그럼 로그의 1이니까 몇이야? 0이죠. 로그의 16이니까 몇이야? 4죠? 그럼 a가 0과 4 사이고 뭐가 됐어? 2차식이 돼버렸네? 그럼 끝났어. 뭐야? 2차 함수의 최대치수 구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 표준형 만들어주니까
a-1제곱 플러스 2 되겠죠? 아래로 올라오면서 1,2하고 꼭지점이 잡히겠네? 1,2.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4까지. 그럼 얘가 x가 0일 때네? a가 0일 때? 얘가 a가 4일 때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가 제일 커? 여기. 어디가 제일 작아? 1일 때. 여기가 최소.